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꼭 남자가 먹여 살린다 생각하는지, 여자가 많이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자가 돈 많이 번다. 근데 돈 많이 번다는 기준이 뭘까요? 여자가 돈 많이 번다, 제가 봤을 때는 세후 한 350 이상?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자 중에 세후 350 버는 사람이 정말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일반 중소기업에서 여자들이 세후 350 구경 못합니다. 팩트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남자들도 중소기업에서 세후 350 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남자가 세후 350 연봉 5천만원 정도 받아가려면 중소기업에서 차장 정도 타야 됩니다. 차장. 근데 중소기업 차장 자리가 많이 안 나요.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여자한테 차장 자리 안 줍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 출신이거든요. 중소기업생들이 잘하고 있어요. 한 직원 수가 50인 미만 정도는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직원 수가 적습니다. 일단 여자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여자분들이 보통 현장에서 일을 안 하잖아요. 사무직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보통 한 200평 300평 되는 판넬 공장 있죠. 판넬 공장 있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동을 뭐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2개, 9평짜리 컨테이너, 보통 컨테이너 사무실 있죠. 그런데 가면 직원 수가 많으면 2명, 거의 1명입니다. 보통 그럼 그 여직원들은 무슨 일 하냐? 보통 격리합니다. 격리나 이제 뭐 설계 같은 거. 그 여자들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중소기업 가보면 일단 현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제 격리 회계나 설계 쪽인데, 보통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런 일 하는 여직원들한테는 월급 많이 안 올려줍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마인드가, 여자가 컴퓨터나 만지는데 뭐 그거 잘한다고, 뭐 어려운 거 한다고 월급 올려줘, 한 200만원 언저리 맞춰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꼴 보니 그 부산의 녹산공단 같은 데 가보면 여자분들이 보통 한 210에서 220 받고 일을 해요. 그럼 여자들이 중소기업 다녀가지고 저 월급이 안 나와요. 세후 350이 안 나와요. 그러면 중견기업 정도 가야 돼요. 직원 수가 한 500명 이상 되는, 연매출이 한 5천원 넘는 그런 곳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는 여자들이 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부산에서도 이름만 들면 알아주는 기업을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부산에 이름만 들면 알만한 기업들이 삼성전기, 동국제강, 리노고 이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는 남자 직원들도 잘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바늘구멍이에요. 자리가 잘 안 나요. 부산이 굉장히 일자리난이 심한 곳이에요. 대구도 심한데.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서 세후 350 받으려면 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짬밥으로 한 7년에서 8년?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농심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도 여자분들이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은 또 남초란 말이에요. 남초. 남자 조직이라서 여자들이 굉장히 버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초 조직은요, 기본적으로 군대식 마인드가 있고 약간 까라면 까라는 식의 마인드가 있어. 보통 여자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도 대부분 한 3년 안에 그만둡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세후 350 번다, 많이 버는 건 맞아요. 대단한 것도 많고. 근데 그런 여자가 소수입니다. 정말 소수예요. 월급쟁이로 보면 정말 소수입니다. 엄청 많지 않습니다. 많을 수가 없어요. 상식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소기업은 버는 게 뻔하고 중소기업에서 없을 테고, 그럼 중견기업이 대기업 가야 되는데, 애초에 중견기업 대기업 가도 여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별로 없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7, 8년 이상은 버텨야 되는데 못 버텨요. 대부분. 그럼 없는 거잖아. 거의 월급을 받는 직장 중에 전문직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많은 거야? 그게 어떻게 엄청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많아요. 안 많아. 그래서 여자가 돈 많이 버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그만큼 없어 대단한 거예요. 제발 좀 올려치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친구들 보니 여자가 30 중반이 되면 임신은 간간히 되는데 유사는 밥 먹듯이 하여
출산까지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30대면 한 명에서 두 명은 낳을 수 있어요. 40 넘어가면 답 없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임신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임신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임신 자체가 안 되는 분들. 특히나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겠지만 특히나 이제 낙태 경험이 있는 여자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임신이 더 힘들어요.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초반만 되더라도 임신 관련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정말로. 그리고 자연 임신이 아니면 다 힘듭니다. 자연 임신이 아니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남자의 정자가 이제 자궁에 착상하는 거 아닌 이상은 힘들어요. 모든 임신이 다 힘들어요. 그게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남녀 관계 가져가지고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쉬운 방식이야. 근데 가장 쉬운 방식이 임신이 되면 다른 건 더 힘들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안전하고 가장 많이 하고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방식이잖아. 근데 가장 높은 방식이 안 되면 다른 거는 안 봐도 비교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냉동 난자나 시험 가기는 최후의 방법이 최후의 방법. 정말 해도 해도 안 됐을 경우. 근데 그것도 확률이 더 낮아요. 자연임신보다. 그리고 유산 같은 거 임신은 간간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야. 생각보다 임신 자체가 안 돼가지고 어려운 겪는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로. 오히려 나이 먹어서 임신이 잘 되는 건요. HK님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임신을 해본 사람들이 임신이 잘합니다. 뭐냐하면 초산이 아니라 젊었을 적에 애를 첫째, 둘째 낳아본 사람이 나이 먹어서 애를 낳아요. 애도 낳아본 사람이 더 잘 낳습니다. 진짜로. 애를 낳아본 적 없는 사람이 나이 먹고 낳으려고 하기 힘든 거예요. 의외로 애를 좀 이제 몇 번 낳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애 낳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낳는 것 같다 생각을 하지.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거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근데 꼭 보면 이제 초산 낳는 건데 뭐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좀 더 넣으셔도 되겠네요, HK님. 나라에 좀 기여하시죠. 한 3명 더 나와서 윤남에 만든 다음에 인간극장 다둥이 스페셜 한번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유산이라는 게 여자한테 좋지 않아요. 진짜로 여자한테. 유산한다는 게 뭐냐면 여자의 몸 상태가 애를 건강하게 기르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하신강의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뭐 유산 사례도 많다면서요. 유산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재임신이 안 돼요, 이게. 사실 이건 여자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거 나이 먹고 결혼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30대면 한 명에서 두 명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낳더라도 건강하게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낳아야 되잖아요. 뭐 미숙아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노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애 낳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애를 놓고 나서 그런 기형아 출생률이 굉장히 급속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태어난 내 자녀가 뭐 다운 증후군이나 자폐 그리고 경계선 지능장애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태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가뜩이나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출산하는 이제 신생아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기형아 비율이 높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결혼 안 한 미혼 남자 입장에서는 나이 많은 여자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리거든요. 뭐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중에 결혼 늦게 했는데 와이프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임신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시험관 아기 같은 것 좀 알아보고 있다. 그때 돈 많이 깨진다. 아니면 얼마 전에 임신했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유산했다. 이런 얘기가 저도 안 하고 싶은데 들립니다, 이게. 우리 하신가님도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남일 같지가 않거든, 이게. 자주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자주 들리겠어요? 그만큼 여자분들이 지금 임신을 하기에 건강한 몸 상태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자의 나이예요, 나이.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만 하더라도 뭐 임신을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 잘 없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사례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여자분들 있잖아요. 나이도 차기 전에 일찍 결혼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본인이 이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웬만하면 여자분들 30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여자 나이 30이면 노처녀다, 급하다, 그 말이 진짜였네요. 맞는 말 하셨네요. 그래서 뭐 주변 언니들이 30 넘으면 괜찮아, 여자는 30대가 정성이야, 그딴 말 믿지 마시고 괜찮은 남자 싶으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결혼하시고 애를 가질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어린 나이에 가지세요. 그게 여자한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